안녕하세요. 40대 주부이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즐겨 듣던 필립의 사연방에 숟가락을 얹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 사연은 휴머니즘과 반전까지 깃들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이니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웃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 예술대학에 다니며 2년이 되었어요. 그이는 영화 연출을 전공했고 저는 문예창작을 전공했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영화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같이 하면서 그야말로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대학 졸업 후 단편 영화를 같이 만들었는데 작품성을 인정받아 여러 기회가 열렸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남편과 저는 따로 기회를 얻었어요. 남편은 장편영화 감독을 맡게 되었고 저는 드라마 작가로 일을 따내게 되었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저희 부부에게 큰 시련이 닥쳤어요. 남편은 영화를 첫 촬영하는 날 제작사에서 다른 감독으로 교체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저는 드라마 제작이 엎어졌어요. 기대가 컸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 실망도 컸답니다. 그래도 저희는 다음 제작될 영화 드라마에 기대를 걸며 각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촬영 스텝으로 일감을 받아가며 가장 노릇을 했고 저는 출판사에 교정 교열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크나큰 기회가 온다고 했는데 저희 부부에게는 세월이 흘러도 동아줄이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촬영 스텝으로 계속 일했고 저는 출판사 일을 받아서 재택근무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거의 15년 동안 목표하던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냈어요. 그 사이 아들과 딸을 낳아 키우고 있어서 남편이 밤샘 촬영을 자청해서 돈을 벌었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돌보며 교정 교열 작업을 했고요. 남편이나 저나 40대가 훌쩍 넘어버린 데다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어느새 유명한 감독과 작가가 되겠다는 꿈과는 대비되는 일에만 살게 되었네요. 사실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일을 접어버리고 제작사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자식들과 단란하게 잘 지낼 수 있어 삶은 만족도는 높았어요. 그리고 저희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이 계셨어요.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버는 돈이 아무리 먹고 살 만큼이라고 해도 애들 둘을 키우는 데에는 매우 부족했어요. 그래서 목수인 시아버지가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희가 용돈을 들여도 모자랄 판에 10년 가까이 지원을 받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엄청난 불효자였네요. 여하튼 시아버지는 칠순을 바라보시는 나이에도 목수 일을 고집하시며 저희 네 식구를 끔찍하게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희 네 식구가 삼계탕을 먹으러 큰 사거리에 있는 유명한 식당을 찾아갔답니다. 제대로 된 효도를 못하니 작게나마 몸보신이라도 시켜드릴 마음이었죠. 그래서 맛있게 삼계탕을 먹고 온 식구가 밖으로 나와 디저트를 먹으려고 길 건너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려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 딸이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장난을 치다가 도로 쪽으로 딸이 튀어나갔어요. 직진하고 있던 승용차에 치일 위기에 처해버렸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때는 이미 늦어버려서 몸이 굳어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시아버지가 몸을 날리며 딸아이를 밀어내고 당신이 차 사고를 당했어요. 벼락치는 소리와 맞먹는 큰 소리가 울렸고 차 유리창은 와장창 깨져버렸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30m 정도 밀려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부르며 달려갔어요. 아버님, 안 돼! 아버님! 안 돼! 어제, 왜 가? 동생 놓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시민 몇 분이 저희 아이를 잡아주셔서 시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열하며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시아버지를 목 놓아 불렀답니다. 아버님, 저신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세상 모든 신들이여, 제발. 아버님 눈 좀 떠보세요. 아가, 난 괜찮다. 걱정 말어. 세상에 아버님. 왜 아버님이 뛰어들어서 오민이를 구해요? 저랑 남편이 있는데 왜 아버님이 나섰냐고요? 저소리 그만해라, 아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놀랐어.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을 리가 없죠. 내가 다쳤어했는데 왜 아버님이 몸을 날려요? 저는 횡설수설하면서도 시아버지한테 화를 냈답니다. 그 사이 구급차가 와서 시아버지를 모셔갔고 저희 식구들도 택시를 타고 뒤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제가 대신 아플 테니 시아버지 몸을 하나도 상한 곳이 없도록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이윽고 병원으로 도착해 시아버지가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받으셨는데 머리와 상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른쪽 다리의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정강이뼈가 부러졌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진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저에겐 친부모님 이상으로 감사한 분이었으니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아려왔답니다. 시아버지는 곧 십자인대 수술을 받게 되었고 다리를 깁스하고 입원하셨어요. 노령이라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고 뼈가 붙는데도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병원에 찾아가서 시아버지를 살펴보기도 하고 말동무도 되어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생겨졌네요. 너무 멋있어서 제가 꼬실 뻔했다니까요. 그래. 그럼 나 여자 좀 소개해주라. 혼자 사는 거 외로웠는데 네 눈에 멋있다고 하니 소개팅 좀 알아봐. 아휴, 무슨 농담을 못해. 아버님 제가 사골 끓여왔어요. 뼈 붙는 데는 사골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사골? 그래도 날 챙겨주는 건 우리 애기뿐이구나. 아버님, 또 애기라고 하시네. 누가 들으면 욕해요. 여기 혼자 쓰는 병실도 아닌데. 왜? 창피하냐? 난 좋은데 왜 그래? 애기야, 사골 따라줘라. 애기야, 밥 먹자. 애기야, 하드 사줄까? 애기야, 왜 대답이 없니? 다 쳐다보잖아요. 창피해. 다행히 시아버지는 농담을 하실 정도로 몸을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입으로 진지하지 않고 티격태격하면서도 친근하게 병간호를 했답니다. 초대한 시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말이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시아버지는 완전히 회복은 하셨지만 걷는 게 불편하셔서 목수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께 그동안 받았던 지원을 모두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리고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이제 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 얼마 전에 드라마 계약한 거 아시죠? 이제 대박날 일만 남았으니까 이 며느리 덕이나 보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세요.
어이구, 됐다.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노후 타령이냐. 올해 7승이시잖아요. 이젠 일 같은 거 하시지 말고 아들 며느리가 주는 돈만 받아 쓰면서 지내시란 말이에요. 아, 글쎄 되다니까. 나 줄 돈이 있으면 호영이 호민이 키우는 데 놨어. 애들이 똑똑해서 앞으로 사교육도 많이 해줘야 할 거야. 교육은 지금도 충분해요. 그리고 아버님 손주들은 공부 싫어해요. 노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하긴 우리 손주들이 공부를 조금 싫어하긴 하지. 그게 다 애기 널 닮아서 그런 거다.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다고. 아버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이가 다 말해줬어요. 학교에서 꼴찌를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놈이 그런 말까지 해? 에휴, 나 때는 말이야. 집안에 도배지가 없어서 상장으로 사방을 도배했어. 이 시애미가 그런 사람이라고. 네네. 왜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칭찬 좀 해줄까요? 우쭈쭈 우쭈쭈 우리 아버님 잘하다. 우쭈쭈. 힉. 시비하지 못하는 짓이 없어. 애기는 가만 보면 진짜 애기 같단 말이야.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장난이나 치고 말이야. 아버님도 가만 보면 진짜 애기 같아요. 호영이랑 호민이랑 친구 같다니까요. 우쭈쭈. 시아버지는 자지러지는 웃음을 터뜨리고는 다음에는 당신이 말장난을 이기겠다고 다짐하더군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말장난하고 놀아야 하니 일을 구하지 말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 말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바로 취직을 해버리셨습니다. 아버님, 일자리 구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이가 그러는데 내일부터 일 다니기로 했다면서요? 벌써 들은 게냐? 아이, 그 자식은 애기한테 비밀로 하라니까 그대로 일러버린대. 아버님, 제가 분명히 일하시지 말라고 했죠? 제가 아버님을 먹이고 키우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애기야, 내가 네 애기냐? 먹이고 키우다니. 애기야, 난 집에서 노는 게 적정이 안 맞아. 사람은 힘이 닿는 그날까지 일을 해야 해. 내가 진짜 아버님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로 하신 거예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기로 했다. 주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하기로 했다. 요즘 주저시급 주는 경비가 없는데 그 아파트는 대우가 좋더구나. 이미 결정하신 일이니 제가 말린다고 포기하시지 않겠죠? 잘하는구나. 그럼 이 시애비한테 열심히 잘하라고 응원해주렴. 저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고집을 꺾지도 못하고 괜히 더 뭐라 했다간 사이가 나빠질 수 있으니 다치지 말고 몸을 아껴가며 조심히 일하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튿날 마음에 걸린 저는 집에서 일하다 말고 시아버지가 일하시는 아파트로 찾아가 봤어요. 온 신경이 아버님한테 가 있어서 대본이 써지질 않았답니다. 입고 남색 반팔에 모자를 쓴 시아버지가 분리수거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꽤 미남이시네. 아이고, 깜짝이야.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 애기야, 난 또 진짜 나한테 반한 할망구가 오는 줄 알았네. 아버님은 꿈도 야무지세요. 저 말고 아버님을 좋아할 여자가 또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넌 나 놀리러 왔냐? 여긴 왜 온 거야? 내가 걱정하지 말랐잖아. 나도 알죠. 그런데 신경이 쓰여서 일이 안 돼서요. 아버님, 여기 갑질하는 주민 없어요? 그런 인간 있으면 나한테 바로 일러요. 아서라, 여기 주민들이 얼마나 착한 줄 아냐? 다들 나에게 이른 천사들이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분리수거나 도와드리고 갈게요. 아버님, 플라스틱에 붙어있는 비닐을 제거해야죠. 이거 똑바로 버리라고 써 붙여 놓아요. 여기 주민들 매너가 없네. 그렇게 분리수거를 다 도와드리고서 그만 가보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아파트를 빠져나오지 않고 모퉁이에 숨어 시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더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걷는 게 힘들진 않을지 더위를 먹고 쓰러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한참 동안 유치원에 자식을 보듯 바라보다가 돌아왔답니다. 다행히 첫날이라 그런지 시아버지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셨습니다. 한편 제가 드라마 대본을 쓰고 있는 중에 남편이 영화 감독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이는 촬영 스텝으로 오랜 시간을 끈질기게 일한 덕분에 제작사 대표에게 기회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이는 별로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나 영화 들어가. 스텝 말고 감독으로. 어머나, 그게 정말이야? 축하해 여보. 그런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그게 장르가 좀 성인 영화를 맡게 됐어. 그래서 표정이 그런 거야? 여보, 처음부터 흥행 영화를 맡을 수 있겠어? 이번 영화를 인정받고 다음에 좋은 영화를 맡으면 되잖아. 성인 영화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 나도 알지. 그런데 그냥 마음이 그래. 막 좋거나 그러지 않네. 힘내. 이제야 우리 부부한테서 기회가 막 열리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래서 영화 제목은 뭐야? 아직 미정이야. 제목이 4개 정도 있는데 당신이 골라볼래? 1번 목표는 형부다. 2번 번지점프 중 하다. 3번 떡국열차. 4번 보라자 휘날리며. 어때? 다 이상하지?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미안. 나는 2번 번지점프 중 하다. 번지점프 중에 뭘 하는지 궁금해지는 게 묘하게 끌리는데? 그래? 그럼 2번으로 추천해야겠네. 여보, 요즘 아버지 경비일 별일 없이 잘 다니시는 거야? 내가 바빠서 거의 쳐다가 보지 못했네. 남편이 대화 주제를 돌리자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료 찾아가서 일하는 것도 보고 분리수거도 도와드리고 그래. 아주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고마워.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다. 드라마도 대박 나기 직전이고 자식 노릇도 훨씬 잘하고 말이야. 난 보험 잡았어. 봉수가 그럼 우리 번지점프 좀 뭘 하는지 같이 침대에 가서 의논해 볼까? 어머, 이 남자가 오늘마저 조금 있으면 애들 올 시간이야. 아이고, 딱 끝내면 되지. 번지점프도 금방 끝나잖아. 우리 번지점프만큼 짧고 강렬한 사랑 해보자. 그럼 애들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해? 너무 빨리 끝나면 싱거운데. 얼른 방으로 가자. 그렇게 남편의 영화 소식에 저희는 짧고 강렬한 사랑으로 축하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부터 배우 캐스팅과 대본 수정 작업을 한다고 바쁘게 움직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새벽 시간이었답니다. 저 역시 애들을 재우고 대본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새벽 3, 4시가 되어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뒤 저는 대본 쓰는데 긴 시간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드라마가 중반을 넘어가자 어떤 방향으로 쓸지 모진장 고민이 되어 머리를 쥐어 짜내며 겨우 마감 시간을 지켰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거의 찾아뵙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주 전화는 드리는데 항상 별일 없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하셔서 그 말을 믿고 안심하고 대본에 전념했답니다. 드라마 시작부터 종영까지 4개월이 걸렸는데 평균 시청률이 2자리가 나와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명함을 밀며 같이 드라마를 만들자는 감독들이 줄을 서게 되었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아줌마의 재택근무로 얼마 벌지 못하던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된 거죠. 차기작을 함께 하자는 제작사의 감독들은 저에게 억대 계약금을 제시하며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쳤답니다. 그러다 제 마음에 드는 제작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계약금으로 수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회차당 수천만 원을 받기로 했죠. 정말이지 꿈같은 일이어서 계약서를 보고 또 보면서 흐뭇하게 많이 웃었네요. 그리고 드라마 소재를 발굴하고 기획안을 감독님한테 제출했어요. 액션과 로맨스를 섞은 퓨전 사극이었는데 다행히도 기획안을 본 감독님과 제작사 대표가 흡족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을 쓰기 시작했고 1회차 대본을 일주일 만에 써서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배우들과 감독, 조감독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제가 입장하자 기립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더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줌마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다들 고마워요. 보조 작가님,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기 작가님이 추천한 배우들 모두 캐스팅 완료했습니다. 어머, 정말이네요. 최식민 씨랑 박아라 씨가 주연에 맡아주셨네요.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제가 추천한 분들이에요. 이거 완전 영광인데요. 실물들이 다들 예쁘시고 잘생기셨어요. 이런 보배를 제가 돋보이도록 분발해서 글을 써야겠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작가님은 그냥 느끼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작가님, 이쪽은 이번에 제가 데리고 온 조감독입니다. 스텝으로 10년 동안 일한 놈인데 인성도 바르고 싹싹하고 열정이 넘치는 놈이어서 제가 키우려고 데려왔습니다. 작가님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녀석입니다. 저는 젊은 조감독을 쓱 보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와, 감독님이 키운다는 분이라니 안마도 능력있고 좋은 사람이겠죠? 조감독님 반가워요. 제 남편도 영화판에서 15년 구르고 이번에 영화 들어갔어요. 조감독님도 곧 곁들 날이 올 겁니다.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봐요. 영화입니다, 작가님. 지난 드라마 팬티 마우스 아주 재밌게 봤어요. 저 그 드라마 광팬입니다. 그래요? 재밌게 봐주셨다니 고맙네요. 그럼 조감독님, 파이팅 합시다. 자, 다들 리딩 들어갈게요. 집중해서 현장이라 생각하시고 연기해주세요. 제가 신호를 보내자 배우들이 대본을 펼치며 리딩을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엄청 뜨겁고 열정적이어서 지난 드라마보다 더 잘 될 것 같았답니다. 느낌이 팍팍 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리딩과 회의가 끝나고 1층으로 내려가 버스를 타려는데 조금 전에 봤던 조감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조감독은 폐지를 싣고 리어클에 끌고 있는 노인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르신,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저기 조감독. 지크님, 아직 안 오셨어요? 저는 잠깐 햇빛 좀 쬐려고 나왔다가 어르신이 고생하는 것 같으셔서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다 봤어요. 감독님 말씀대로 인상이 아주 바르시네. 아닙니다, 작가님.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저쪽 가서 버스를 타야 해서. 작가님, 잠시만요. 저 이번 드라마 끝나고 입봉할 기획입니다. 작가님의 다음 작품 감독을 저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벌써 나중일을 계획해요? 난 이번 드라마 생각하느라 다음 차기작은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뭐 조감독님 같은 분이시면 같이 일하기 좋을 것 같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저는 빈말이 아닌 진심으로 조감독을 다음 작품의 감독으로 꽂아줄 생각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생각나기도 하고 연민이 느껴져서 기회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드라마 대본 집필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남편은 영화 촬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경비원으로 무탈하게 일하고 계셨죠. 다들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하다고 느꼈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못 보고 지내는 것 같아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아버지 댁으로 놀러 갔어요. 시간을 쪼개서 주말 저녁에 찾아뵈었죠. 오랜만에 저를 본 아버님은 장난으로 인사를 하셨어요. 어이구, 드 작가님과 여우와 감독님이 이 누추한 곳에 무슨 일로 오셨소? 아이고, 아파트를 지키는 장군님 아니십니까? 요즘은 쓸어버릴 놈 없습니까? 분리수거할 놈이 있으시면 소신에게 말씀하십시오. 재미없다. 그만하자. 애기야, 다들 잘 지냈냐? 오영이 우민이 하렘이 안 보고 싶었냐? 내 강아지들 이리 오거라. 그러다 아들, 딸은 시아버지를 향해 짧은 다리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한 달 넘게 못 보다가 만나서 그런지 애정을 듬뿍 주시더라고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치조림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튀겼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조촐하게 차려진 상 앞에서 온 식구가 깔깔 웃으면서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밥그릇이 다 비워질 때쯤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들아, 잠깐만.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여기서 받으세요. 뭐야? 혹시 애인? 아버님 애인 생겼어요? 그래, 맞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통화하고 오마. 밥들 먹고 있어. 저는 시아버지한테 진짜로 애인이 생긴 줄 알고 안방문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귀가 좋지 않아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셔서 상대방이 애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목을 푼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야, 너 있나? 너희 주차 관리 어떻게 한 거야? 이전 주차하고 난리 났으니까 빨리 와서 정리해. 나 지금 출근해야 하니까 일일이 전화해서 차 빼게 하란 말이야. 네? 306호 선생님이시죠? 저기 선생님, 오늘은 주무라서 조금 곤란해요. 지금 가족들과 식사하는 중이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선생님이 전화해서 차를 빼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뭐야, 이 노인네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 양반 늙었다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대접 좀 받더니 지가 무슨 감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어이, 쩔뚝이 빙신 놓친 애야. 지금 당장 와서 주차 정리 안 하면 내가 아파트 회장한테 말해서 당신 잘라버리라고 할 거야. 당신 아파트 회장이 누구인지는 알지? 내 장모님이 되실 분이라는 거. 네, 잘 알죠, 선생님. 그럼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튀어나와, 이 쩔뚝이 미친놈아.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둘러 거실 바닥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끄는 시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오시더군요. 얘들아, 어떡하지? 나 잠시 나갔다 와야겠구나. 아버님, 지금 애인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손주들 앞에서 시아버지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모른 척하고 억지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머쓱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래, 맞다. 애인이 이 앞에 와서 날 기다리고 있다구나. 잠깐 얼굴 좀 베주고 들어올 테니 어여 밥대 먹고 있거라.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졌고 분노가 솟구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떤 놈인지 제 손에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게 갈아 마실 생각을 했네요. 주차 정리를 하러 나가신 시아버지는 30분 뒤에야 돌아오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잘 다녀오셨냐고 물었고 아버님 역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잘 만나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몸이 좀 비굴해서 그러는데 일찍들 가주지 않을래? 아버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그냥 비굴해서 그래.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까 일찍 쉬는 게 좋겠다. 밥상은 내가 나중에 치울 테니까
그냥 가거라. 아니, 아버님, 제가 다 치우고 갈 테니까 편하게 마음 비우시고 푹 쉬세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 일에 말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한테 욕먹고 온 걸 말씀하실 분도 아니었고 나중에 제가 해결해 줄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분노의 설거지를 마치고 시아버지 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식을 빠른 시일 내로 만나서 조져버려야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새겨넣고 대본 집필을 했답니다. 때때로 시아버지가 일하시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감시를 해봤지만 진상놈은 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정확히 모르니 무작정 찾아와서 시간대를 알아채야만 했네요. 하지만 계속해서 진상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본 작업이 많이 밀려 있어 일주일 동안은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작품에 충실했답니다. 이 와중에 드라마 시청률은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어요. 동시간대 1위는 당연치사고 일주일 동안 방영된 드라마 중에 손가락에 꼽혔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입봉 영화인 번지점프 중 하나를 모두 촬영하고 편집 작업에 들어갔어요. 곧 유료 채널에서 방영할 거라며 기대를 잔뜩 했답니다. 여보, 이제 진짜 감독님이네. 축하해. 다음 영화는 진짜 괜찮은 영화를 하게 될 거야. 그래도 좋긴 한데 성인 영화 감독도 괜찮은 것 같아. 돈도 많이 받고 촬영도 거의 실내라서 편하고 여배우들의 몸매도 보고. 뭐 이 새끼야? 여배우 몸매? 이 남편놈이 돌았나? 그건 안 맞아서 몸이 근질거리지. 아, 농담이야. 여배우들 다 합쳐도 당신한테 안 돼. 발끝에 때만도 못하다고. 으이씨, 한 번만 그딴 저질스러운 말을 하면 다신 나 앉지 못하게 한다. 아, 알았어. 안 그럴게 여보. 그런데 요즘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어? 도왔는데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 글쎄, 나도 잘 몰라. 이번 주는 내내 바빠서 집에서 꼼짝도 못했어. 내가 시간 나면 살짝 가서 확인해 볼게. 그래, 고마워. 여보, 당신은 진짜 나의 봉이야. 봉 잡았다, 봉수가. 그이가 농담을 건넸지만 시아버지 생각에 웃음이 마르고 말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조만간 그놈의 진상을 잡아내기로 결심했답니다. 드라마 후반부로 가며 대본 집필하는 속도가 붙어서 개인 시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몰래 시아버지가 일하는 아파트에 자주 다녀왔어요. 생각해보니 진상놈이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은 것 같아서 하루는 애들을 다 재우고 찾아가 봤답니다. 시아버지는 경비실에 홀로 앉아있는 게 보였고 주차장은 고요했습니다. 잠복을 30분 넘게 하고 나서 별일이 생기지 않아 뒤를 돌아 떠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진상놈이 시아버지를 부르더군요. 어이, 너 진네. 당신 노망 났어? 내 차 앞에 주차 못하게 막으라고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주민이 이중 주차를 하고 들어가셨어요. 제가 전화를 주면 바로 빼주신다고 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이씨, 무슨 일을 있다고 그래. 주차 자리가 없으면 다른 동 앞에 주차시키면 되잖아. 너 친내가 일을 얼마나 게을려면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해? 쩔뚝대는 병신놈이면 일을 대충대충 해도 되는 거야. 니놈이 여기 오고 나서는 모든 게 엉망이야. 청소도 대충하고 주차장이고 분리수거장이고 죄다 엿같다고. 그렇게 대강일에서 돈 받아먹으니까 좋아. 내가 낸 관리비로 니는 월급이 나가는 건 알고 있지, 이 기생충 새끼야. 아이, 선생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나이도 한참 젊은 양반이 왜 그렇게 못된 말만 하십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이중주차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주민들이 선생님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요. 선생님부터가 차를 잘 빼주시면서 그런 요구를 하십시오. 진상놈과 시아버지의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었는데 진상놈이 시아버지의 따귀를 때리더군요. 야, 삐딱하게 걷는 쩔뚝이 너 친내야. 네가 뭔데 나한테 차를 빼라 말아야. 내 차 안 보여? 저 벤츠야 벤츠. 벤츠는 이중치 차도 돼. 벤츠는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이야. 삐딱이 새끼야. 시플. 잘 들어. 당신이 관리할 차는 내 차가 아니라 저 후져 빠진 자동차들이라고. 저런 차는 주차장에서 좀 안 보이게 하란 말이야. 뭐겠어? 빨리 차 빼라고 개자식아. 저는 뛰어가면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진상놈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그 자식이 저를 보고 인사하더군요. 어라? 작가님 그저 어쩐 일로? 작가님 혹시 저한테 볼 일 있으셔서 찾아오신 거요? 진상놈이 조감독이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기싸대기를 여러 대 후려쳤습니다. 이님이 시파케 샹놈의 새끼야. 이분이 내 시아버지야. 이게 어디 우리 아버님 뺨을 갈기고 반말로 찍찍 쌍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야, 이 개자식아. 너 그때 방송국 앞에서 폐지 줬는 할아버지 도와준 거 싫어했지? 이 부모 욕먹이는 후레자식아. 네? 이 노인네가 아니 경비 아저씨가 작가님 시아버지라고요? 주감독은 바로 바닥에 무릎을 쾅 소리를 내며 박았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두 손을 싹싹 피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님, 죄송합니다. 주물질을 지었습니다. 제가 요즘 촬영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저도 모르게 경비 어르신께 허플립을 한 것 같아요. 싫어하겠습니다, 작가님. 개족 같은 말 짓거리지 말고 너 면 상태. 아버님, 이 새끼 뺨따기부터 날리세요. 아까 맞은 거 그대로 돌려주세요. 애기야, 너 아는 놈이야? 알겠다. 일단 뺨따기부터 날리마. 그럼 오늘 맞은 거 한 대, 어제 맞은 거 두 대, 이틀 전에도 석 대 맞았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오늘 이 새끼 면상에 구멍이 날 때까지 날려버려야지.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조감독한테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욕설과 막말은 기본이고 손찌검도 수십 번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싸대기를 후려치고 계실 때 드라마 감독한테 전화했어요. 드라마 끝장내기 싫으면 당장 이리로 오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감독의 뺨을 얼마나 많이 날렸던지 숨을 고칠게 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아버님, 이 자식이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네. 이 조무래기를 어떻게 씹어 죽여주지? 이 새끼 이거 드라마판에서 새싹을 내려고 하는 놈이었지. 내가 니놈의 싹을 밥다 못해 뿌리째 뽑아서 잘근잘근 씹어 먹어주마.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 봉숙이의 아버지를 건드려. 그건 곧 사망 선고와 같다고. 작가님, 잘못했어요. 제가 작가님 시아버지인 걸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작가님 저 살려주세요. 감독님 부르신 거면 다시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오늘 일 비밀로 해주시면 제가 평생 작가님과 경비 아저씨께 조사하면서 살게요. 저 10년 동안 개고생했어요. 이제야 조감독 자리에 들어갔고 작가님이 다음 작품에 저를 감독으로 써주신다고 했잖아요. 작가님, 저 드라마판에서 살아남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여기 빌게요. 아니, 너 같은 놈은 드라마하고 영화판이고 어디에서도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해. 너 우리 아버님한테 한 짓에 100배 1000배로 돌려줄 거야. 치욕을 느끼며 지옥에서 사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너 장모될 사람이 여기 회장이라고 했지? 아버님, 회장님 전화번호 뭐예요? 불러주세요. 이런 개씨하는 놈의 자식을 사위로 받을 거냐고 물어야겠어요. 애기야, 이놈 장모될 사람이 회장인 건 어떻게 알았냐? 너 혹시 지난번에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냐?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던 거야? 그래서 허구한 날 아파트 오기에서 빼꼼 쳐다보고 그런 거야? 뭐라? 저 왔다 가는 거 아셨어요? 그럼 아는 척 좀 하시지? 맞아요. 전화통화 듣고 아버님이 치욕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죠. 아이고 애기야, 뭐 한다고 이 노인들이 그렇게 신경 쓰냐.
이게 뭐 별일이라고. 아버님, 그 무엇보다도 별일이고 큰일이에요. 나한테 이번엔 남편도 자식도 아니라 바로 아버님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노인네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까지 애정해 주는 거냐. 하여튼 애기야, 고맙다. 오늘은 내가 억울했던 날들을 모두 갚을 수 있는 날이야. 내가 이놈 때문에 밤잠 설쳐가면서 지내고 병원에 가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먹으면서 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심하셨으면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먼저 아는 척하면 아버님이 자식 앞에서 자존심이 상할까봐 기다리기만 했다고요. 어쨌든 다 끝났어요. 아버님의 수호천사인 이 봉숙이가 왔잖아요. 이 새끼는 오늘 생지옥이 뭔지 제대로 겪게 될 거예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저에게 감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제가 부른 드라마 감독이 왔는데 배우들과 같이 왔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알리려고 부른 남편도 왔고 조 감독의 장모가 될 여자와 예비 아내까지 나왔답니다.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조 감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상황에 놀란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로 오라고 그런 거야? 아버지는 왜 울고 계시고 이 남자는 왜 무릎을 꿇고 있어? 그게 이 개쌍놈의 자식이 우리 아버님한테 주차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싸대기를 수차례 날렸어. 그래서 내가 돼지개 패주려고 이놈이랑 엮인 사람을 싹 다 불렀어. 뭐야? 이 자식이 내 아버지를 때렸다고? 이런 놈은 말이 필요 없지. 넌 돼졌어. 남편이 주먹으로 오른뺨과 왼뺨을 번갈아 날렸습니다. 그리고 분이 풀리지 않아 박치기를 사면타 날렸답니다. 이어서 조 감독의 예비 아내가 귀싸대기를 날렸고 예비 장모가 조 감독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사방, 이런 싹수가 누렇게 뜬 후레 자식이었나. 그리고 자네는 겨우 월세 사는 놈이잖아. 벤츠도 렌트하고. 겁먹던 거지 같은 놈이 갑질까지 해. 너 같은 우라질 니김이 개똥같은 새끼는 내 니코틴 섞인 가래침으로 콧구멍에 쑤셔박아뒀어. 내가 여인이 담배를 못 끊지. 그의 예비 장모는 퇴하며 노란 가래침을 면상에 뱉었습니다. 그러다 조 감독은 가래가 아닌 눈물을 닦으며 말하더군요. 저모님, 저기요, 너 버리는 거 아니죠? 곧 드라마 감독이 되면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제발 이번 일로 날 버리면 안 돼요. 저모님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드라마 투자금을 받겠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그러다 제가 부른 드라마 감독이 말을 이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아무리 드라마 투자금을 가지고 와도 절대 감독 못하게 할 거야. 너 같은 개오르 새끼는 영원히 매장이야. 감독님 안 돼요. 저 10년 동안 개처럼 일했잖아요. 감독님 밑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고작 이런 일로 저를 매장시키겠다뇨.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고작 이런 일? 이 자식 정신 차리려면 멀었구만. 나 오랜만에 시계 풀게 만드네. 감독은 시계를 풀더니 조 감독의 뺨을 풀스윙으로 갈게 됐습니다. 코와 입에 침과 피를 범벅이한 조 감독은 푸념했는지 멍하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야, 조 감독. 기분이 어때? 내 아버님이 느낀 치욕을 돌려받은 기분이. 나 심플. 좆됐는데 뭘 묻고 지랄이야. 내 10년의 세월이 먼지가 됐는데 그딴 지분이 무슨 소용인냐고 이 미친년아. 니들이 조용히 끝냈으면 될 일을 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난리냐고. 좋아. 이래야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지. 자, 다들 보셨죠? 아직 조 감독 이 새끼 정신 못 차렸어요. 한꺼번에 밟아줍시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시아버지와 남편, 조 감독과 결혼이 파토난 예비 아내와 장모, 감독과 배우들이 발로 대지도록 밟아댔습니다. 그날 저희의 응징으로 조 감독은 드라마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은둔 생활을 하는데 아파트 회장과 무리들이 찾아가 집을 나가라고 겁박했답니다. 그래서 조 감독은 허세용으로 렌트한 벤츠를 반납하고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나이가 40에 가까웠는데 말이죠. 생계를 위해 편의점과 배달 알바를 뛰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듣고 그만하면 됐다 판단하고 그놈을 잊어버리기로 했답니다. 아버님, 그 자식 이제 아버님 앞에 나타날 일도 없고 잘 먹고 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놈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애기야, 난 이미 잊었다. 너도 내 성격 알잖니? 낙천적인 걸 말이야. 애기야, 고맙다. 애기야, 하드 사줄까? 네, 사주세요. 그리고 이젠 진짜 일을 그만두세요. 앞으로도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 거예요. 아버님과 저와 남편, 호영이, 후민이까지 다 같이 살 거라고요. 저 드라마 원고료도 엄청 많이 받았고 다음 드라마 계약하면서 5억을 받았다고요. 전원주택으로 가서 제가 평생 모시고 살 겁니다. 이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이 누군가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어이구야, 이 노인네가 애기한테 많은 걱정을 끼친 모양이구나. 그래, 이 시애비가 이제는 며느리 덕을 보면서 살자. 앞으로 일 따위는 하지 않으마. 나 의대하다. 시아버지는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로 했고 바로 대저택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도 좋았고 시아버지가 취미로 가꿀 정원과 텃밭도 있는 곳이었죠. 아버님께 집안관리를 전적으로 부탁드려서 심심하지 않게 해드렸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영화가 미루 채널에서 기부하는 걸 함께 감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화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어머, 지금 저 두 사람 뭐하는 거야? 번지 점프 중에 뭐라는 거야? 영화가 제목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번지 점프 중에 패드신을 찍었어. 정말 기발하지 않아?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보, 이건 칸 영화제에 가야 해. 이런 개또라이 발상을 하다니. 당신은 천재야. 칸 영화제. 듣기만 해도 좋네. 여보, 나 다음 영화도 하기로 했어. 성인 영화로 말이야. 이번에도 당신이 제목을 골라주라. 어머, 축하해, 브라보. 그럼 제목 불러봐봐. 잘 줘. 1번, 한국정력공사. 2번, 곧 새우마 금순아. 3번, 말죽거리 복상사. 4번, 올 누드보이.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에피리 팍. 고치는 거 말이야. 여보, 당신 지금 올 누드보이가 되어서 곧 새오마 봉수가 외치면서 뜨거운 밤을 보내볼까? 장난치지 말고 빨리 골라봐. 내가 전화하는 걸로 보여? 어서 올 누드보이가 되어 보란 말이야, 새끼야. 에이, 모르겠다. 영화 제목은 나중에 정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자. 저는 영화 제목을 듣다가 필이 와서 남편과 그날 밤 셋째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새로 찍을 영화의 제목은 곧 새우는 올 누드보이로 고쳐서 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 딸, 호영이, 후민이는 잘 놀면서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걱정이 없었고 시아버지는 집에서 정원관리사로 잘 지내고 계시네요. 이렇게 제가 끔찍하게 살아가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실컷 써보았네요. 감동도 있고 분노도 있고 시원한 복수까지 모두 다 있죠? 그럼 저희 식구들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한마디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